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13일 새벽 3시 49분입니다. 대장동 사건 핵심 중 핵심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요사이 작심하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KBS와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해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유동규 씨는 2013년에서 14년 사이에 정진상 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명절 선물비 명목으로 1,0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건넨 혐의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 거는 다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재명 시장은 하기가 어려운 것들, 아무튼 그 다음에 남들이 못 챙길 것들, 그런 것들은 제가 다 챙겼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을 위해서 악역을 맡았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정진상 씨는 이 3천만 원을 포함해서 유 씨로부터 2억 4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9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유동규 씨는 2억 4천만 원의 용처와 이재명 대표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 제가 여기서는 근거를 댄다고 하든 그건 또 다른 반론의 여지가 있는 거고 그건 또다시 또 다른 논란을 만들 수 있다면서 적답을 피했습니다. 법정에서 이야기하겠다는 거죠. 다만 유 씨는 정진상 씨가 모든 일을 이 대표에게 보고하고 공유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동규 씨는 빛과 그림자였다고 할 수 있는 정진상 실장이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들, 그런 것들을 공유하지 않고 혼자 독단적으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다고 믿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진상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결정을 한 거 이런 건 다 이재명과 논의해서 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 씨는 정진상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2009년부터 의형제를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의형제에 합류한 이후 정진상 씨가 자신에게 김 씨와 잘 지내라고 말했다고 또 했습니다. 유동규 씨는 김만배 씨와 조금 다툰 적이 있는데 얼마 있다가 정진상 실장한테 전화가 왔다면서 나보고 잘하라고 그랬다. 왜 잘해야 되느냐고 했더니 생각보다 세다. 내가 잘해야지 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 씨는 법조기자 출신 김 씨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필요했던 인물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요 아주 묘한 뉘앙스입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중에서 가장 컸던 것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선거비 위반으로 기소되어 가지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을 때 김만배 씨가 당시 권순일 대법관을 여러 차례 만났다. 이게 로비를 한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이 지금 제기되어 있는 상태인데 유동규 씨는 법조기자 출신 김 씨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필요했던 인물이라고 말함으로써 로비를 했을 개연성을 상당히 높여주고 있습니다. 유동규 씨는 또 작년에 극단적 선택을 했던 김문기 씨가 2015년 1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함께 호주에 출장을 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진상 실장이 편한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그 전부터 리모델링 하면서 알게 된 김 팀장이
좋지 않나 해서 데리고 갔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KBS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유 전 본부장이 사실과 달리 검찰 주장에 부합하는 주장을 한다면서 유 씨의 주장을 모두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정진상을 구속 기소한 후 검찰은 이런 말을 했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최고 지방자치 권력인 시장, 도지사의 최측근이 민간업자와 짬짬이, 유착이라는 뜻입니다. 짬짬이 해가지고 권력을 사유화한 범죄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장이, 즉 이재명이 업자들과 한 통속이 되어가지고 거대한 부패 사건을 만들었고 수천억 원의 폭리를 보았고 그중에 428억 원을 따로 떼어내가지고 요거는 이재명 측 몫이라고 해놓고 거기서 지난해 있었던 민주당 경선 그리고 대선 자금으로 썼을 것이다 하는 이 구도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이재명 소환에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아직은 형식상 피고발인 신분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정기국회가 끝나면은 임시국회 소집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게 이재명 보호 차원이 아니냐. 그러니까 국회 회기 내에는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은 구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임시국회는 1년에 한 번밖에 두 번밖에 개최할 수 없다든지 그런 또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원할 경우에 언제든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시국회를 통해서 이재명 구속을 저지하는 전략으로 나올 때 국민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폭발하느냐가 이제 또 하나의 변수가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진상 실장이 기소된 뒤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단 1원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 공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김정은, 이재명, 문재인 이 세 사람의 말은 일단 거짓말이라고 간주를 하고 혹시 그 중에 참말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속지 않는 방법이란 거죠. 이 검사가 이야기했듯이 시장과 업자가 한 덩어리가 되었다. 이 말은 이게 마피아식 지금 사업이 전개되었다는 겁니다. 마피아 영화를 보면 자주 나오듯이 이 권한을 가진 시장과 돈을 벌려고 하는 업자가 한 통속이 되어가지고 사실상 대장동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그러니까 남은 돈을 갈라 먹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20년 만에 대선자금 수사라는 말을 다시 부활시킨 게 이재명 씨란 이야기죠. 대선자금 수사는 2003년입니다. 2003년에 이회창 노무현 캠프에 있던 사람들을 다수 구속하고 양쪽 캠프에서 대기업으로부터 약 1,000억 원의 정치 자금을 받았다 하는 것을 밝혀낸 수사인데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 뒤부터는 대선을 둘러싸고 대기업과 대통령 후보가 유착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부패 구조의 핵심에 있던 대기업과 대통령의 유착이 약화되면서 한국의 정치 부패에 상당한
말하자면은 정화작용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뒤로는 대선자금 수사란 말이 없어졌는데 이번에 정진상, 김용 구속되면서부터 대선자금이란 말이 나오고 사실상 대선자금 수사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시계바늘을 20년 전으로 돌려놓은 이재명이 진보입니까? 아니면 역사를 퇴보시킨 자입니까? 아니면은 역사의 발전을 방해하는 수구 반동 세력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